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수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연이 로제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이 수연이를 보면 꼭 프릴 종류의 그런 그 부모 다육이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목대로 자라나는데 목대가 곧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배에 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그 프릴 종류의 다육이들 보면 이렇게 목대가 곧거든요. 근데 수연이는 이렇게 목대가 비비 꼬여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진 부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연이는 에케베리아 수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교배종으로 만들어서 학명도 그냥 수연으로 붙어 있습니다. 국민다육이 수연은 예쁘게 물든 모습을 보면 환상적인 꽃송이와 같은 색감과 두꺼운 목대로 다육맘님들이 그걸 보고 로망에 사로잡힙니다. 수연이를 사면 다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착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영상에서 특히 가을이나 겨울, 특히 봄 이런 때 수연이 나오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수연이가 진짜 꽃다발 부케처럼 그렇게 키우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보면 수연이가 이렇게 얼굴이 큰 애가 있고, 자 여기도 수연이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나오는 수연이가 있어요. 보시는 분들은 종류가 다르다, 얘는 그냥 수연이고 얘는 프릴 수연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만 보고 봄에 키워서 가을 정도만 되면 그렇게 크는 줄 알고 수연이를 삽니다. 또 이렇게 묵둥이를 사는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포트 수연이를 사서 그 가을에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꿈을 꾸고 수연이를 사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연이 키우기가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저는 수연이를 좀 못 키우는 편인데 그게 제가 키우는 방식하고 수연이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맞는 거냐면 수연이의 물주기 텀이 제가 키우는 다육이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수연이를 예쁘게 못 키우는 거였어요. 저는 짤뚱하게 예뻐지기도 전에 잎에 상처하고 잎이 엄청 못 나져요. 그리고 이파리가 중간까지 마르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수연이가 얼굴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안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목대는 계속 생겨요. 이게 포트에 딱 붙어있던 거를 샀는데도 목대가 금방 저렇게 생깁니다. 수연이가 다부댁은 아직도 수연이를 예쁘게 키우기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못생겼거든요. 수연이가 키핑장과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 최대한 햇볕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수연이의 햇빛 요구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연은 잎이 얇은 편에 속해요. 사실은 뭐 다른 이렇게 통통한 다육이들에 비해서는 약간 얇은 편에 속하고, 특히 얘는 모르지만 얘는 굉장히 얇거든요. 잎이 얇은 다육도 상대적으로 또 목대가 굵은 다육이가 또 많아요. 이렇게 잎이 얇은 다육은 도톰한 다육이보다 물을 많이 챙겨주라고 합니다. 저는 수연에게 거리대 자리와 생장 등 바로 아랫자리를 내어줍니다.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연은 거리대에서 얼굴이 많이 지저분해지게 되기는 하지만 빛이 부족하면 목대가 얇아지고 웃자라기 때문에 많은 햇볕을 제공해 주려고 제가 애를 쓰는 편이에요. 참고로 다육이의 잎색이 진한 진녹색 다육이들이 있어요. 이런 다육이들은 광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햇볕이 부족하니까 녹색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 녹색이 된 그 다육이들한테 햇볕이 조금만 부족하면 금방 목대가 막 생기면서 옷자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다육들은 햇빛 요구량도 높고 옷자라기도 쉽습니다. 화상을 입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여기 딱쟁이 같이 이렇게 안 이쁜 게 이렇게 있지만 화상을 입기도 하지만 많은 빛이 필요한 게 바로 수연입니다. 수연이의 관수 방법은요, 여름에 수연이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른 다육이보다 조금 자주 수연이한테는 물을 챙겨줘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이 얇아지고 잎 중간까지만 마르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파리 하나가 완전하게 하엽이 돼 갖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중간만 마르고 이런 잎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화분이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까지 2, 3주 간격으로 물을 챙겨주되 화분이 바짝 마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여름에 바짝 마르고
바람도 잘 통하고 한다면 좀 더 자주 챙겨주셔도 돼요. 지금 이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물을 한번 먹고 얼굴이 거의 1.5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름에 키핑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을 굶었다가 한번 전면 관수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건 아마도 뿌리 컨디션하고 엄마가 관수한 텀이 짝꿍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물을 한참 먹으려고 준비를 요이땅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면 관수를 주니까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금방 폭풍 성장한 거죠. 수연은 목대가 멋지게 자라나 묵으면 비틀리는 수영을 갖게 돼요. 화분의 구조를 봐가지고 물마름을 꼭 확인해서 관수를 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수연이가 목대를 가지고 크기 때문에 화분을 롱분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롱분은 넓적한 화분보다는 물마름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물을 좀 줘야 되나 싶지만 그 롱분이 물마름이 나쁘기 때문에 의외로 화분 속에 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분의 구조를 보고 하셔야 되고, 불안하시면은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 갖고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마저도 불안하다 하시면 2주가 넘게 한 번씩 관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은 그래도 잘 견뎌내지만 겨울 추위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리대나 노지, 옥상에서 키울 때 철수할 때 1순위로 철수해야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수연입니다. 키우기에 따라서 영도 이쪽 저쪽에서는 괜찮지만 냉해와 서리는 조심해야 하는 다육이가 바로 요 수연이랍니다. 그래서 수연이 냉해 피해 입었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근데 제가 보는 해외 채널에서는 거기가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서 다육이를 키우는데 노지 마당에서 키워요. 그 부분은 나이도 많으신 필리핀계의 분인데 다육이 그 학명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수연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연이가 한국의 다육이라는 것도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이 수연이의 분갈이는 성장세가 좋은 다육이기 때문에요. 2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해줘야 깨끗한 목대와 예쁜 잎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분갈이의 영향에 비하면 영양제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의 병충해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무름병이 많고 탄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목대 썩은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절별 이벤트별로 이제 방제나 살균 살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해충으로는 응애와 진디, 총체벌레 등이 있어요. 이런 해충도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민달팽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또 뭐 어느 나라는 깍지, 이렇게 그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깍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깍지 가지고 다육이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키울 때 깍지가 생기면 다육이가 못생겨지고, 그 깍지가 병균을 옮고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기 때문에 살충이 또 살균을 위해서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목대가 있는 다육이는 무름이나 줄기 썩은병 같은 것들이 발견을 하면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대가 꺾였을 때 목대를 계속 타고 들어가서 로제트 생장점까지 죽이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로제트가 땅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다육이의 그런 그 질병보다는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상대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수연이라든가 살구미인 금이라든가 목대가 있는 다육들은 설령 목대가 고사했다 하더라도 상단의 로제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화분 전체를 실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번식으로는 풍성한 수영을 위해서 꼬집기를 하시면 돼요. 수연이를 뭐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 잎꽂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꼬집으면 금방 그 까라솔처럼 많이 자구를 내어주기 때문에 꼬집으면 되는데, 대체로 수연이는 알아서 자구도 잘 달아줘요. 그래서 수연이를 굿해요. 꼬집기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답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면 얘네들은 얼굴이 이게 수연이가 아니라 무슨 프릴 같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뭐 꼬집어 줄 수도 있겠지만, 얘 꼬집으면 다시 예쁜 애기 내어주려고 하면요 반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이 중에 그 부모가 양진이라고 해요. 양진을 개발하신 분이 이 수연이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양진하고는 진짜 느낌이 많이 다른데 이 양진의 교배종은 아닐 것 같고요. 느낌이
뭐 초록초록하니 아기 때는 양진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진하고 좀 다른 점이 얘가 목대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잎이 약간 두툼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 중에 하나가 프릴 계열의 다육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육이, 수연이 키우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수연이를 썩 그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연이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올 가을과 겨울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이 수연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